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9월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 리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좀 풀려 있어야 되겠죠. 아직 문제를 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8분 30초 시간 동안 문제를 푸시고 나서 이 리뷰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 문제는 빈칸 채우는 문제가 지금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빈칸 채우는 문제는 빈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는 칸,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빈칸 채우는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뭐가 될 수 있다? 주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주제를 좀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주제가 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좀 통합적인 어떤 내용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빈칸은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칸 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로 와라. 자, 우리 이렇게 와라 소위 이제 명령문이죠. 명령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and라든지 또는 or 같은 것들이 떴을 때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명령문 다음에 and 나오게 되면 뭐뭐 해 그러면 뭐뭐 할 거야. 명령문 다음에 or 나오게 되면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베스로 와라 그러면 너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잘 보존이 된 유산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뭐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셨을 때 잘 보존된 어떤 유산 요거 말고도 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문을 보셨으니까 바로 한번 좀 가볼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뭘 놓쳐서는 안 된답니까?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을 관광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중간에 컴마 부연 설명이죠. 바로 이 공중 목욕탕은요 기원 후 70년에 지어졌대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나오는 거죠. 기원 후 70년에 지어진 아이를 지금 방문할 수 있다고? 이거 잘 보존된 유산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가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것도 놓치지 마. 소위 온천물에 몸 닿는 것도 놓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물이 어떤 온천물인데 현대식 썰미 베스 스파. 아마 이 고유 명사인 것 같습니다. 현대식 이 썰미 베스 스파에 이 온천물에다가 몸 담그는 거 잊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놓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라는 곳을 가게 되면 잘 보존된 유산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현대식의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은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가게 될 거다. revel입니다. revel 하게 되면요 약간 이제 좀 즐기고 탐닉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스로 가게 되면요 잘 보존된 유산 경험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번성한. 그리고 contemporary입니다. contemporary 하게 되면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그런 동시대적인 뜻도 있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바로 무슨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보시면 이 부분 모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현대식. 그래서 베스를 가게 되면 결국은 잘 보존된 유산과 현대식의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를 좀 더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면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역시나 2번 문제도요 소위 연결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먼저 연결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어의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소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논리적인 프레임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먼저 A번에 보시면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하게 되면 예를 들어줘. 말 그대로 뒷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예가 돼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consequently입니다. consequently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위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연결어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양보의 연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보의 연결어는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문장 보시고 뒷문장 봤을 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좀 떠올라 줘야 될 거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likewise입니다. likewise라든지 또는 similarly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의 뜻이 되는 거고요. 소위 이제 유사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유사의 연결어는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논리는 같지만 대상이나 상황이 다른 프레임이 돼줘야 돼요. 뭐 대표적인 예가 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보장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앞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작동이 있으면요 무료로 서비스 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문장에서는 내부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3년의 보증 기간을 주겠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유사의 프레임이 될 거다. 왜? 앞뒤 문장 보셨을 때 똑같이 보장이란 논리는 갖고 있지만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갈 수 있는 건 유사의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우리가 또 보실 게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기 때문에 당연히 뒷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쉽게 문제를 줬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좀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준다면 이 연결어 대신에 요런 거가 나올 수 있어요. in particular라든지 또는 particularly처럼 의미는 특히의 뜻이지만 얘도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시의 프레임이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쉽게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보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for example이나 또는 for instance를 주겠지만 문제를 조금 어렵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특히라고 하는 이 연결어를 또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헷갈리지 마시고 요 특히라고 하는 이 아이도 결국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시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결을 봤습니다. 자, 우리 연결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뒤 문장 보겠습니다. 앞문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쥐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요구를 받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제거되라고. 또 뭐 하라고? 금지되라고. 어디로부터? 학교 도서 목록에서요. 제거되라고 또는 금지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생쥐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이 목록이 조금 빠지게끔 소위 그죠?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요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소설은요 많은 부모들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하다라고 생각하느냐? offensive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소설에 담겨있는 vulgar한 랭귀지입니다. 우리 vulgar 하게 되면 상당히 뭡니까? 약간 저속한의 뜻이 되는 거죠. 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저속한 언어 이런 것들 또는 좀 경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진술문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자나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경멸스러운 어떤 그런 말들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안에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목록에서 좀 도서 목록에서 좀 제외가 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앞쪽에서는요 이 소설에 대해서 쭉 뭡니까 부정적인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결을 사이에 두고 있는 뒷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 문학에서요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지문의 어떤 프레임은 앞쪽에 생쥐와 인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많이 읽혀진 어떤 그런 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아이를 보셨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좀 가져야 될 거냐?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이해가 될 거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 그래서 약간 좀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떠오르는 그런 프레임이냐? 아니면 어떤 유사, 소위 이제 논리는 같지만 대상이나 상황이 다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거냐? 답이를 좀 보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가줘야 되겠죠. 앞쪽에 만약 이 소설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뒤쪽 문장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 상당히 좀 저속한 언어 쓰고 그다음 좀 어떤 경멸적인 어떤 이런 멘트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쪽에 가장 많이 읽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라고 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죠. 저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을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나신 다음에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대략적인 어떤 소재 또는 주제를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바로 그 중심 소재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아이를 바로 이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퀴벌레가요. 소위 내성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바로 뭐에 대한 내성이냐? 소위 화학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답니다. 더 효과적으로요. 바로 then 누구보다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소위 화학 살충제에 대한 어떤 내성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바퀴벌레가 내성을 좀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화학살충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과 다 관련된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A1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 이제 우리 eradication 하게 되면 박멸 아니겠습니까? 박멸 실험이에요. 즉 집안에 있는 이 바퀴벌레의 어떤 개체수에 대한 소위 박멸 실험이죠. 자,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어떤 바퀴벌레냐? 명사 다음에 뒤에 동사에다 ing니까 바로 수식하는 구조, occupy, 차지하고 있는 세 개의 아파트죠. 즉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아파트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소위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바퀴벌레의 개체수를 가지고 소위 이제 나름대로 뭡니까? 박멸 실험을 좀 이제 나름대로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B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바퀴벌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동양 쪽에 바퀴벌레가 가장 많아. 답은 B번으로 가야 될 거다. 바로 이런 부분 바로 뭐겠습니까? 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박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C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놀랍게도 바퀴벌레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이 바퀴벌레가요.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소위 교차 내성을 소위 만들어내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살충제에 대해 교차 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박멸이라는 어떤 부분들, 이 박멸이 결국 뭐겠습니까? 내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한 이제 C번에 보시면 역시나 뭡니까? 교차 내성을 또 소위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번에 보시면 거기에다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내성입니다. 즉 점점 더 증가하게 된 즉 4배에서 6배, 즉 한 세대 내에서 4배에서 6배로 소위 증가가 된 이런 내성은 잠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1년 안에는 사실 뭐다? 이런 어떤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겠습니까? 박멸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것들 즉 A번이나 C번이나 D번은 소위 이제 박멸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제 박멸과 나오다 보니까 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단지 그냥 B번은 소위 뭡니까? 어떤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는 어떤 개체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어를 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erad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위 박멸하다. 그죠? 박멸하다 또는 뭐 척결하다, 근절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랑 우리 같은 단어로 가실 수 있는 게 정말 말이 기가 막히죠. 루트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루트 아웃 하게 되면 소위 뿌리를 바깥으로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 뽑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냐? eradicate처럼 소위 척결하다, 근절하다 이런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root for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oot for 하게 되면 누군가를 응원하다의 뜻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take root라는 표현도 있죠. take root 하게 되면 소위 뭐뭐가 뿌리 내리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요. 이 문제네요. 주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먼저 첫 번째 줄 또는 마지막 줄을 좀 보시고 대략적인 중심 소재를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주의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주제라고 한다는 건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어떤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된다.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니벌레는요, 바로 소위 이제 선충의 한 종류다. 뭐 소위 회충이라고 하는 이 선충의 한 종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 지문의 소재는 결국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니벌레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니벌레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통합스럽게 소위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니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고유한 아이야. 누구한테 고유한 아이입니까? 소위 열대 지역,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는 서인도나 또는 남아메리카의 소위 이제 고유한 아이다. 엔데믹 하게 되면 고유한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만 있는 아이 중에 하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기니벌레의 암컷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기니벌레 병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은요,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를 야기할 수 있답니까? 상당히 타는 듯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이 기니벌레 암컷은요, 길이가 800mm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위 뭡니까?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커도 40mm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아, 지금 이 지문은 소재는 기니벌레야. 그리고 기니벌레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기니벌레의 암컷이 이런 병을 야기한다는 부분, 또한 기니벌레의 암컷과 수컷의 길이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 단편적인 내용 가시면 안 되겠죠. 자, A번에 보시면 병이다. 그런데 열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에 대한 설명이다. B번에 보시면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조건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이죠. 더 좋은 거야. 뭐에 더 좋은 거냐? 소위 벌레의 확산에 더 좋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C번에 보시면 동물의 한 종에 관한 설명이야. 동물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뭐를 야기하는? 고통스러운 어떤 병을 야기하는. D번에 보시면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소위 기생충의 어떤 행동들의 차이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생충의 어떤 행동들의 어떤 차이에 관한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재적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기니벌레.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될 수 못하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기니벌레를 슬쩍 뭘로 뺐습니까? 동물의 한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C번으로 보셔야 된다.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할 거는 주제 문제라고 하는 건 단편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좀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correct 문제가 나와 있네요. 바로 이제 Matt Davis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orrect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소위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문을 보셨으니까 한번 바로 한번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가볼까요? 자, 보시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 맷 데이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마 미국 영화 배우인 것 같습니다. versatile 하게 되면 다재다능한 미국인 영화 배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 첫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유니버셜 픽처스와 첫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But 그러나 바로 2년도 안 돼서 소위 뭐가 됩니까? 퇴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중역 간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니버설 픽처스의 어떤 중역 간부 또는 경영진들이 느꼈거든요. 이 사람, 즉 이 배우는요, 외모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어떤 외모가 부족하답니까? 필요로 한 외모가 좀 부족하다. 바로 뭐가 되기 위한 뱅커블입니다. 뱅커블을 하게 되면 소위 돈이 되는 어떤 영화 배우가 되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외모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도 안 돼서 바로 뭡니까? 퇴출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좀 꽤나 연기 능력이 조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좀 그래도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바로 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초반에는요, 사실은 이제 오버룩이 된 거죠. 자, 우리 오버룩이라는 단어도 좀 정리를 해두자. 우리 오버룩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 우리 내려다보다.
소위 전망을 나타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다의 뜻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overlook의 뜻은 뭡니까? 간과하다, 무시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배우로서 좀 무시가 됐어. 왜냐하면 외모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죠. 아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 소위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로 한 외모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B번이나 C번이나 D번은 그런 내용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D번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보시면 그녀는 돈을 덜 벌었습니다. then 누구보다요? 그녀의 동시대인들보다 동시대인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peer, 약간 이제 동료적인 의미로 가셔야 되겠죠. 동료들보다 돈을 덜 벌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보시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얼굴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덜 벌었다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은 D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 6번,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의 문제죠. 파트 4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될 거다. 지문 내용 다 보시고 답을 소위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이제 문제를 좀 보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찾아내줘야 될 거다. 우선 지금 6번에 보시면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 문제 뜻을 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 내의 열 상승.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contribute to입니다. 우리 contribute to 하게 되면 뭔가에 기여하고 공헌하다 내지는 뭔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다. 무엇이 바로 지구 내의 어떤 열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지구 내의 열 상승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가봅시다. 자, 보시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비슷한 부분 보이네요. 이 부분 나온다. 여기 나오죠? 바로 소위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 지구 내에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보니까 열입니다. 그런데 야기가 되어진 뭐로 인해서 붕괴. 뭐의 붕괴냐? 방사성 미네랄의 어떤 붕괴로 인해 야기된 열이 소위 상승하기 시작을 해 지구 내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줄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적인 부분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나오네요.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지구의 지각이요. Stop A from B예요. Stop A from B 하게 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지구의 지각이요. 막거든요. 열이 뭐 하는 것을 막으니까요. escape니까 뭡니까?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 지구의 지각이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요걸로 가져야 될 거다. 자, B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할 수가 없어. penetrate 하기는 뭡니까? 소위 뚫는 거죠. 뭐를 뚫는 거? 소위 지구의 소위 외층이죠. 지구의 외층을 뚫을 수가 없어서 만약 그냥 ability라고 했으면 능력 뚫을 수 있었겠지만 인이 붙다 보니까 반이어가 돼서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보시면 우리 지각이 소위 뭐라고 했습니까? 열이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이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였던 외층, 다시 말하면 지각층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답은 B번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provok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voke 조금 더 가볼까요? 자, evoke. 조금 더 가볼게요. revoke. 그 다음
rebu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우리 뜻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provoke는요, 약간 도발하고 유발하고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rebuke입니다. rebuke는 무언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revoke입니다. revoke하게 되면 무언가를 좀 취소하고 철회하고 폐지하다 이 뜻이고요. evoke입니다. 우리 evoke란 표현도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감정 같은 거를 불러오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탭스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provoke, 도발하다. 그 다음 rebuke, 무언가를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revoke 하게 되면 무언가를 취소, 철회, 폐지하다. evoke는 감정 같은 걸 불러오다. 자, 그럼 이제 6번은 해결됐어요. 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7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답을 다 보셨겠지만 우리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지구가 처음에 형성되면서 이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 밸런스 하게 되면 널리 퍼져 있죠. 특정 암석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륙은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라니트 하게 되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좀 더 밀도가 높은 물질, 예를 들어서 현무암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게 되죠. 멘틀,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멘틀에는 바로 규산염 암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감남석이나 또는 휘석 같은 그런 어떤 규산염 암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지구를 가리키겠죠. 지구의 코어죠. 소위 중심 핵이에요. 지구의 중심 핵은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철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철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중심 핵 주변에는요, 바로 뭐가 많이 있답니까? 열과 압력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쪽에 정보 보니까 뭐 있었습니까? 우리 중심 핵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중심 핵을 지금 누가 계속 누르고 있느냐? 소위 열과 압력이 상당히 좀 누르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왜? D번에 보시면 철은요, 더 많은 밀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보시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중심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좀 지문 좀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중심 핵은 소위 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중심 핵을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될 수 있다?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우리가 D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오늘 하셨던 내용 여러분들께 좀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